먼 옛날 틈새의 땅은 선대 엘대의 왕인 용왕 플라키 두삭스와 그의 반려인 여신이 지배하는 고령과 짐승의 시대였다.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신은 사라지고 플라키 두삭스는 시간의 틈새에서 신의 귀환을 계속 기다리게 된다. 이후 고령과 짐승들의 문명은 몰락한다. 그 이후 바깥에서 온 희인들이 각각 리에니에와 케일리드의 영원한 도움 녹스텔라와 노크론을 세우고 찬란한 문명을 이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쪽에서 온 거인들은 케일리드에서 거인들의 살령으로 이동의 자리를 잡고 있던 비룡 볼레아리스를 쫓아내고 거인의 불가마를 만들어 그를 섬기기 시작했으며 붉은 적발을 가진 늑대들은 거인들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위대한 뜻이라고도 불리는 초월적 존재 거대한 의지는 황금의 유성을 통해 틈새의 땅에 엘대의 짐승과 자신의 딸인 메티르를 내려보내고 이것이 황금유리자 엘든 링 그 자체가 된다. 이 과정에서 큰 나무와 이름 없는 영원한 도읍은 엘대의 유성을 직격으로 맞아 박살난 뒤 지하로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서 황금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안개의 바다를 건너 틈새의 땅에 찾아온 희인 마리카는 황금류를 품을 그릇으로 간택되어 황금나무의 규율을 틈새의 땅에 세우기 위한 세력을 키운다. 처음에는 틈새의 땅의 모든 세력들이 황금나무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손가락의 선택을 받은 반신반빛 눈의 여왕은 신을 살해하는 흑염의 힘과 그 근간인 운명의 죽음을 섬기는 신의 살갗의 사도들을 이끌고 있었다. 마리카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림자의 짐승이자 의붓동생 말리케스를 보내 이들을 무찌르고 운명의 죽음을 봉인하여 말리케스에게 맡긴다. 이렇게 황금률은 신을 살해하는 운명의 죽음을 배제한 채 세워진다. 그 이후 마리카는 새 시대를 이룰 자신의 반려로 당대의 이름을 날리던 전사 호라루를 선택한다. 호라루는 전투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억눌러줄 짐승 재상 세로시를 어깨에 짊어지고 왕이 되겠다는 맹세를 하며 첫 왕 고드프리의 이름을 얻는다. 영혼의 여왕 마리카와 첫 왕 고드프리 사이에서는 황금의 고두인을 포함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고 그 혈통은 황금의 일족이라 불리게 된다. 황금의 일족은 대를 이어갔으며 먼 자손으로 황금의 고드릭이 태어났다. 또한 황금의 일족 중 쌍둥이 모르고트와 모구는 더러운 흉조의 저주를 짊어지고 태어났기에 관례대로 즉시 하수도에 버려졌다. 그 무렵 로데일에서는 라다곤이라는 전사가 새롭게 그 모습을 드러내 활약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황금의 군세와 붉은 늑대를 이끌고 황금과 대립하는 달을 섬기는 나라 카리아가 있는 리에니에로 원정하였고 이 첫 전투에서 영웅의 칭호를 얻는다. 그러나 그곳을 다스리던 마놀의 여왕 레날라를 끝내 꺾지 못하여 정벌이 실패로 끝나자 라다곤은 전쟁의 죄를 속죄하고 평화를 위해 레날라와 부부의 연을 맺는다. 그 후 이 둘의 자식으로 라이커드, 라단, 라니가 태어난다. 황금 군세는 멈추지 않고 승승장구했으나 축복은 사라져 빛발했다. 그러나 황금 나무를 태울 수 있는 멸망의 불의 힘을 사용하는 거인들이 남아있었다. 마리카의 명령 아래 전쟁이 시작되었고 거인들의 살령, 스톤빌성, 케일리드 인근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싸움이 이어졌다. 황금 나무의 군세를 이끌어 나가던 마리카의 부군 고드프리는 전쟁의 마지막 땅에서 폭풍의 왕과 일기토를 벌여 마침내 승리하였으나 그 이후 축복을 잃어버리고 빛바랜 자로 전락하여 축복을 잃어버린 자신의 일족과 함께 틈새의 땅 밖으로 추방된다. 왕이 사라지자 라다곤은 레날라를 놔두고 돌아와 공식적으로는 영혼의 여왕 마리카의 둘째 남편을 칭하고 엘대의 왕으로 즉위한다. 틈새의 땅의 백성들 중 일부는 라다곤이 왜 갑자기 레날라를 떠났는지 수많은 영웅 중 하나였던 라다곤이 어떤 이유에서 왕으로 선택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 마리카는 거인들이 쓰는 멸망의 불을 없애고자 했으나 그것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거인 전쟁의 생존자 불에 거인에게 저주를 걸어 봉인된 불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수많은 전쟁 끝에 황금률은 틈새의 땅을 지배하는 규율로 자리 잡고 마리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혼자의 힘으로 쌍둥이 미켈라와 말레니아를 낳는데 이 둘은 공식적으로는 라다곤과 마리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로 알려진다. 이렇게 고드프리와 마리카, 레날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모두 데미갓이라 불렸다. 특히 그들 중 미켈라와 말레니아 그리고 레날라의 자식인 라니 3명은 각자의 두 손가락에게 선택받아 마리카의 뒤를 이어 새로운 규율을 세울 수 있는 반신의 자격을 지니게 된다. 음모의 밤, 마리카가 세운 현재의 질서, 황금률의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었다. 라니는 황금률이 아닌 별과 달의 차가운 밤의 규율을 따르고자 했으며 두 손가락이 정한 반신으로서의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녀는 두 손가락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신의 육체를 죽이고 영혼만을 인형에 전이시켜 자유를 찾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위해 마리카가 말리케스에게 맡긴 봉인된 운명의 죽음의 힘을 필요로 했다. 마리카의 동족으로 알려진 검은 칼날들은 배제된 죽음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죽음의 주운을 필요로 했는데 이는 죽음의 힘이 깃든 무기를 이용해 데미갓을 최초로 살해하면 얻을 수 있었다. 법무관 라이커드는 자신의 야망에 걸림돌이 될 말리케스에 대항할 수 있도록 죽음의 힘이 담긴 무기를 필요로 했다. 라니는 라이커드와 검은 칼날들을 자신의 음모에 끌어들인다. 검은 칼날은 말리케스에게서 운명의 죽음, 죽음의 룬의 일부를 훔친 뒤 라니가 단독 검은 칼날에 그 힘을 각인시켰다. 검은 칼날들은 이것으로 황금의 고두인을 암살하는 데 성공하지만
라니가 그와 동시에 죽음의 룬을 통해 자신의 육체를 죽이게 되고, 데미가 최초의 죽음에 새겨져 온전한 상태여야 했던 죽음의 주호는 최초로 죽은 데미갓이 고도인과 라니 두 명이 되면서 두 개로 쪼개진다. 육체의 최초의 죽음에 해당하는 반쪽짜리 주호는 라니의 시신에 남았고, 검은 칼날은 고도인의 시신에 새겨진 영혼의 최초의 죽음에 해당하는 나머지 반쪽만을 얻게 된다. 이후 검은 칼날은 도읍의 보복과 라니의 배신으로 조직이 와해되고 만다. 겨우 얻어낸 반쪽짜리 주운조차도 어떠한 경위를 거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한 황금률 원리주의자가 보관하게 된다. 한편 라이커드는 라니에게 모종의 보답으로 죽음의 룬의 편린을 받는다. 이 사건을 검은 칼날의 밤 혹은 음모의 밤이라 부른다. 배제되었어야 할 죽음이 다시 엘든 링에 개입하고 고도인이 살해당하자 미쳐버린 마리카는 자신에게 깃든 엘든 링을 파괴한다. 이로 인해 마리카는 분노한 엘드의 짐승에게 기나긴 세월 동안 창에 찔린 채 묶여있는 형벌을 받게 된다. 마리카에게 부탁받은 죽음의 룬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린 말리케스는 다시는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도록 죽음의 룬을 자신 안에 봉인하고 황금나무의 뿌리를 통해 세상에 흩뿌려진 죽음, 사근을 먹어치우는 짐승 사원의 사제로서 살아간다. 이후 불완전한 죽음의 룬의 영향인지 말리케스의 정신과 기억은 점점 마모된다. 미켈라는 자신의 이부 형제이자 벗이었던 고도인을 일식과 관련된 의식을 통해 부활시키려 했으나 실패한다. 파쇄전쟁. 엘든 링이 파괴되고 틈새의 땅이 전란에 휩싸인 후 한때 축복을 잃어버리고 추방되었던 빛바랜 자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축복이 다시금 자신들을 틈새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느꼈다. 엘든 링의 주인공 역시 추방되었던 빛바랜 자들의 후손으로서 축복의 인도에 이끌려 틈새의 땅에 돌아오게 된다. 왕을 기다리는 예배당에서 깨어난 주인공은 아마도 자신과 폐허를 이뤘어야 했을 손가락 무녀가 무언가에 공격받은 듯 죽어있는 것을 본다. 룬을 자신의 힘으로 바꿀 방법도 없고 인도도 받지 못하는 무녀 없는 주인공은 림그레이브를 떠돌다 우연히 멜리나를 만난다. 멜리나는 손가락 무녀가 아니지만 무녀가 했을 법한 인도 중 몇 가지는 흉내낼 수 있었다. 멜리나는 자신의 인도를 받는 조건으로 황금나무의 기슭으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한다. 이제부터 주인공은 멜리나의 인도와 원탁의 여러 인연을 따라 타락한 데미갓들을 토벌하고 그들이 지닌 거대한 룬을 회수함으로써 망가진 엘든 링을 수복하고 황금나무를 아련하여 엘대의 왕이 되라는 사명을 받는다. 빛바랜 자는 데미갓들을 쓰러뜨리고 거대한 룬을 2개 이상 손에 넣어 엘대의 왕이 될 자격을 입증했고, 모르고트를 쓰러뜨리면서 엘대의 왕이 되기 위해 왕좌 넘어 황금나무로 나아가려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황금나무는 거절해 가시를 들이운 채 여전히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때 멜리나가 나타나 엘든 링을 아련하려는 자는 그 가시를 넘어야 하며 자신의 사명은 바로 그것을 돕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히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금나무를 태울 수 있는 거인들의 불이 봉인된 가마가 있는 거인들의 살령으로 주인공을 인도한다. 살령의 꼭대기의 불의 정상, 불의 가마가 목전에 보일 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거인 전쟁의 최후의 생존자, 불의 거인이었다. 황금나무를 불태울 수 있는 멸망의 불을 지키고 그 힘을 다루는 데미갓들과도 견주는 존재인 불의 거인은 전쟁의 상흔인지 아니면 오랜 수호의 흔적인지 모를 상처투성이에 온전치 못한 몸 상태에도 마리카로부터 부여받은 저주로 인해 그저 불의 가마를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 빛바랜 자와 맞선다. 그러나 자신의 한쪽 다리를 제물로 바쳐 악신을 깃들이는 발악까지 했음에도 결국 빛바랜 자에게 패배한다. 거인들의 살령 꼭대기, 거인의 불가마에 도달하자 멜리나는 틈새의 땅에 수복과 차별 없는 죽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제물로 불태워 황금나무에 불을 붙인다. 그러고는 주인공에게 자신이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었음에 감사하며 작별을 고한다. 황금나무가 불타기 시작하고 주인공은 신을 죽일 수 있는 운명의 죽음이 봉인된 땅, 타름 아즈라로 전이된다. 그곳에서 빛바랜 자는 고된 여정 끝에 엘대의 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조각인 죽음의 룬을 품은 수호자이자 한때 데미갓의 죽음이라고도 불렸던 두려운 그림자 짐승, 흑검 말리케스를 마주한다. 말리케스는 한 번 빼앗겼던 죽음의 룬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만 패배한 후 마리카가 세웠던 황금률은 이제 돌아오지 않게 되었음을 직감하고 그녀에게 사과하며 죽는다. 죽음의 룬이 해방되자 황금나무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이고 거절의 가시가 거친다. 잿더미로 변한 로데일에서 왕좌 앞에 돌아온 빛바랜 자는 엘든 링을 다시 한번 지켜들기 위해 귀환한 첫 왕 고드프리와 마주한다. 각자의 힘을 부딪힌 끝에 고드프리는 왕을 고소하는 한은 승리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힘을 억누르던 세로시를 죽여서 잠들어 있던 전사로서의 힘을 끌어내 진정한 모습인 전사 호라 루로서 더욱 맹렬한 공세를 퍼붓는다. 하지만 결국 빛바랜 자와의 사투 끝에 패배해 진정한 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황금나무 안으로 들어가 마침내 황금나무의 형벌을 받고 있던 마리카와 대면한다. 그녀는 이내 엘든 링이 부서진 모로 앞에 떨어지더니 곧 금발이 적발로 물들고 여성의 신체가 남성으로 변모하면서 망치를 치켜든다. 마리카의 또 다른 모습은 다름 아닌 황금률 라다곤이었던 것이다. 엘든 링을 몸에 품은 진정한 신인 라다곤과의 사투 끝에 그가 쓰러지는가 싶었지만 이내 돌무대가 어둠에 잠기면서 무언가가 나타나 라다곤을 가라앉히고 검으로 변모시켜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의 정체는 바로 거대한 의지가 황금나무와 함께 이 땅에 내려보낸 존재이자 엘든링의 현신, 엘대의 짐승이었다. 빛바랜 자는 결국 신을 쓰러뜨리는 것에 성공하고 무너져가는 마리카의 앞에서 엘대의 운명을 좌우할 선택의 기로에 선다. 한편 라다곤과 마리카의 아이인 반신 미켈라는 어릴 적 쌍둥이 여동생 말레니아의 부패의 병을 고치고 싶어 아버지에게 기도를 올렸으나 그것은 라다곤의 응답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다. 그로써 미켈라는 황금률 원리주의를 버리게 되었으며 자신만의 규율인 무고한 황금을 시작한다. 또한 미켈라는 어릴 적 연약한 자신들과 달리 강하면서도 상냥함을 겸비한 라단에게서 왕의 자질을 보았고 그를 반려로 삼아 신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라단과 어떤 약속을 맺었으며 그 약속을 지켜내면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에게 청했다. 무고한 황금을 시작한 미켈라는 자신의 피를 먹인 성수를 기르고 그곳의 틈새의 땅에서 박해받는 백금인, 혼종 등을 받아들여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으며 벽 부조 및 석상들의 남은 바와 같이 쌍둥이, 교차수와 관련된 자신만의 신앙을 만들었다. 미켈라가 모은 이종족들은 미켈라의 성수 주변에 살았으며 여동생 말레니아의 귀부기사구는 에브레펠에 머무르며 성수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성수는 쌍둥이 남매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한쪽 기둥은 썩었고 다른 기둥은 빈약하게 자라나 성수의 성공은 환시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브형 황금의 고두인이 검은 칼날들에게 살해당하고 마리카가 스스로 엘든링을 부수고 모습을 감추면서 남겨진 데미갓들의 파쇄전쟁이 발발한다. 데미갓들의 거점으로부터 먼 곳에 위치한 성수는 파쇄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미켈라는 고두인의 추모와 그에게 올바른 죽음을 주기 위한 재탄의 의식을 계획한다.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고두인은 죽음의 왕자로 남는다. 고두인이 죽음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를 모시던 기사들은 퍼지는 고두인의 육신들을 따라 그림자의 땅으로 향해 그를 지켰다. 파쇄전쟁의 막바지, 성수에서는 말레니아의 귀부기사군이 출정의 남진을 시작하였다. 말레니아군은 리에니에와 림그레이브 등지에서 연승을 거두며 케일리드까지 진격해 적사자군과 맞붙었고 말레니아는 자신과 맞선 라단에게 미켈라가 약속의 왕을 기다린다는 말을 전달하며 두 번째 붉은 에오니아를 피워냈다. 라단은 끝내 말레니아의 붉은 부패에 패배하였으며 이후 이성을 잃고 부패에 문드러져 최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라단을 패배시킨 말레니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잠든 채 필레이의 손에 성수로 귀환하자 주인 없는 전장은 그대로 노장 오닐과 자녀 귀부기사들이 장악하였고 그 부패한 전쟁터에서 오닐은 홀로 전쟁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그들을 뒤로하고 성수로 돌아온 말레니아는 오빠인 미켈라를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되었다. 성수의 몸을 깃들였던 미켈라는 어느 시점에서 피해 군주 모구가 나무를 절개해 모구인 왕조로 데려갔고 성수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미켈라는 모구를 매료로 무너뜨려 그를 통해 그림자의 땅으로 갈 기회를 얻는데 성공하며 모구는 무엇에도 응하지 않는 미켈라를 두고 모구인 왕조의 규방에 머무르며 자신만의 왕조 복구를 기도하며 살게 되었다. 라단과 모구를 격파한 빛바랜 자는 다시금 피해 군주의 고치 앞으로 향하게 되고 미켈라의 가신들 중 하나인 치매 기사 레다와 조우하게 된다. 레다는 빛바랜 자 역시 미켈라의 인도를 받았다 여기며 자신들과 함께 미켈라의 흔적을 쫓아주지 않겠냐고 제안하고 빛바랜 자는 레다가 알려준 방법대로 말라비틀어진 손을 만지며 그림자의 땅으로 향하게 된다. 한 이미 미켈라는 모구의 시신을 매개체로 하여 라단을 부활시킨 뒤였다. 부활한 라단은 미켈라와의 약속에 따라 그를 위한 약속의 왕이 되어 황금나무의 왕이 될 빛바랜 자와 결투를 벌이게 된다. 결국 빛바랜 자를 꺾지 못하고 라단과 미켈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